제가 이제 재정적 자유의 근원이라고 이런 제목을 정한 이유는 누구나 돈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여유로운 상황이 되기를 다 원하지만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결국 이제 선택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고 우리 모두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재정적 자유의 근원이라고 제목을 정해서 한번 시작해 볼까 해요. 먼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인간이 사물하고 다른 이유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자,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이제 써머리 해놓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는데 정답이 어디 있어? 이런 이제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사람과 사물의 어떤 존재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그걸 조금 드려볼까 해요. 예, 첫 번째, 사람을 이제 인간이라고 여기는 표시를 해놨는데 인간의 존재. 이거를 이제 철학자들은 뭐 존재는 뭐 지각되는 것이다. 뭐 실존은 본질이 앞서는 것다. 좀 어렵죠. 철학적인 이야기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간추리면요. 인간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사물이 존재한다는 거하고 인간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서로 어떻게 다른가? 이제 이런 걸 책에서 설명해 놨더라고요. 자, 그럼 사물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죠? 예, 토스트기입니다. 예. 토스트기의 존재 이유는 뭘까요? 토스트기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예, 토스트기는 보시다시피 빵을 굽는 기계죠. 그죠? 그래서 빵을 굽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빵을 굽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토스트기다. 맞는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토스트기의 존재 목적과 본질은 뭐냐? 빵을 굽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딱 정리를 하고 나면은 빵을 구울 일이 없으면 토스트기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구울 목적이 없으면은 토스트기라는 게 만들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거 지구상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물은 이렇게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인간. 인간은 이제 사물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한 특성을 가지고 정의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책에 의하면요. 그래서 인간은 사물과 다르게 이게 특성이나 목적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중간에. 그런데 이제 사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제 태어난 후에 자기 개발을 하고 창조를 하고 통해서 완성이 점점 우리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뭐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야 했다가 뭐 수학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예술가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스스로 내 특성과 내 목적을 갖다가 바꾸어 나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물인 토스트기는 공기청정기로 바꿀 수 있을까요? 중간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언제든지 자기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게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사업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 지금도 한지가 좀 나름대로는 좀 되었지 싶은데 369, 369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예, 하지만 언제 다이아몬드가 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사물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인간은 사물과 달리 일단 존재하거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가 우선이고 그 위에는 변화를 통해서 바꿔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간은 목적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도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책에서 써놨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하고 인간하고 완전히 차별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존재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잠재력을 잘 못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뭐 하다가 조금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폄하시키는 그런 일이 있고 또 무슨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자꾸 그거는 내 탓이 아니라고 뭐 나로부터 또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자꾸 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난 원래 이렇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나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시는 분 아니면 뭔가를 담배 잘 못 끊으시는 분도 남자분들 특히 또 많으시죠. 이런 데는 변명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쉽게 중독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나는 담배를 잘 못 끊어.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뭐 그렇게 타고났는 걸 내가 어떻게 해. 예. 그래서 이 말을 자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뒤집어 보면요. 이런 말과 일맥상통할 수 있겠죠. 이 말은요,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 사물이라는 거죠. 토스트기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우리 인간도 내가 지금 이런 모양으로 살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난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면은, 인간이라면은, 어, 사물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가치를 창조할 수 있고, 그죠? 우리 삶은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존재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물하고 완전히 다르죠. 예, 그래서 모든 일이든지 나로부터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존재 이유가 있는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 어떤 삶일까요? 내 스스로 할 때 내가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 예, 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면은 가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갖고 사는 게 또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뭐가 되고 싶다 했을 때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도, 나의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존엄성, 그러니까 누구한테로부터 핍박받는다든가, 내 자유의지를 갖다가 손상받는다,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사는 게 우리가 그래도 우리 존재 가치를 지키면서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걸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줄이면요. 내가 꿈꾸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 동의하시죠, 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꿈꾸는 삶을 사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면요. 예. 이러면요.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 수 있도록 뭔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자립이라는 거예요. 전에 어, 라디오에 뭐 어떤 대담 프로를 듣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가 독립된 삶을 먼저 마련하라. 그걸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국 그게 자립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재정적 자립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데서는 내 자신의 사업을 하는 게 우리 홀로 서기를 하는데 가장 빠른 길이고, 빠른 길이라기보다는 이게 어쨌든 간에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일이다.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암의 사업을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업을 통해서 재정적 자유를 갖다가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럴 때는 한 세 가지 정도를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재정적 자유를 진짜 원하느냐가 이게 진짜 분명히 꼭 명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 아니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할 건가. 그리고 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해야 될 건 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걸 내가 이렇게 간략하게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 재정적 자유를 위한 그 세 가지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를 한번 볼까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재정적 자유를 갖다 일단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으로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나름대로 플랜이 좀 있어야 하겠죠. 그 플랜이 있다면은 그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뭐 수입원을 가지고 재정적 자유를 누리면 좋겠다라는 그 크기도 좀 나름대로 정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를 언제쯤이면 정할 수까지를 내가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시기도 정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인생 플랜은 결국은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말하는 거고 재정적 크기를 대충 우리는 야매 사업을 통해서 하면요 자산 소득이 한 1억 정도 이상만 되면은요. 그런 대로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가깝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정해봤고요. 그다음에 완성되는 시기는 한 10년 정도의 어떤 텀은 줘야 될 것 같아요. 빨리 하면 물론 더 좋죠. 뭐 3년, 5년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지만 한 10년 정도의 플랜을 가지고 만약에 지금 30세라면 40대 전에 한번 마련해보자. 이제 이렇게 한번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정해야지 그다음에 이제 일이 정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일단은 어, 살고 싶은 삶, 소득은 어느 정도 되고 한 10년 정도 기간을 또 해보자 이렇게 정했다면은 그럼 어떤 일을 통해서 한번 실현해 볼까? 그죠? 예. 그래서 보여줄 그림은 우리가 너무 많이 본 겁니다. 예. 로버트 기요사키가 한 ESBI 보면 이거는 저는 로버트 기요사키 책은요.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썸머리 해놓은 걸 다시 한번 보면요. 야, 참, 이거 뭐만 제대로 내가 이해하고 여기에, 어, 만약 근거를 해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나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자,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러면 내가 살고 싶은 삶, 자산소득 1억 이상, 그리고 10년 내에 이걸 마무리한다 하면 E의 분면 혹은 S 분면에서 일하는 게 확률이 높을까요? B와 I의 분면에서 일하는 게 높을까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를 제대로 여기서 선택하지 않으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면에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명확하게 내가 현실 점검을 해가지고 B와 I로 이제 넘어가야 돼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E와 S와 B와 I는 돈 버는 방법 자체가 틀립니다. 잘 한번 보세요. 이거 저 아는 거지만요. 이걸 가끔 망각할 때도 있어요. 돈 버는 방법이 E와 S는요. 봉급생활자 자영은 본인이 일해야 돈 벌죠. 피곤하다고 쉴 수도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뭐 자영업 하는 사람들 휴가 간 만큼은 문을 닫아야 되니까 돈을 덜 벌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요. 자영업 하는 사람 알바 써야 되잖아요. 혼자 다 못하니까. 그러면 알바들이 자기만큼 못한다는 게 맨날 알바한테 불만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평생 이거는 문 닫을 수 없으니까 이 일에 매여서 사는 거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이 E와 S고 B와 I는 뭐냐? 구축된 시스템이 돈 번다는 아시죠? 근데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니까 시간이 필요하니까 돈이 벌리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는 E와 S처럼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간과하면요. 아, 이거 뭐 이렇게 뭐가 잘 안 되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B와 I에 보면은요. 이거는 내가 당연히 감수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의 그 목표는 뭐냐면요. 가능한 빨리 내가 일을 덜 하는 겁니다. 왼쪽 거는 뭐예요? 자기가 맨날 일을 더 많이 해야지 돈이 더 많이 생기니까 자꾸 어떻게 하면 일을 더 많이 해서 더 벌 수 있을까에 궁리를 하는데 오른쪽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일을 덜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예. 그래서 투자가로 돼버리면 돈을 버는 이런 거.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걸 갖다 내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나는 지금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고 암의 사업을 하더라도 나는 어떤 식으로 현재 돈을 벌고 있나 이걸 갖다가 한번 자꾸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재정적 자유를 얻기 위한 마지막 세 가지 성취 방법은 결국은 뭐예요? 사업가나 투자가가 되는 걸로 성공하는 게 만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나? 말씀드린 대로 돈 버는 방법이 ES와 BY는 다르기 때문에 넘어가야 됩니다. 이쪽을 분면으로. 그러면요, 그냥 가만히 그냥 ES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로버트 기요사키 책을 읽어보니까 딱 한마디로 감추려면 이거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먼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을 하면 뭐예요? E의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조만한 어떤 가게를 한다든가 시스템을 갖추자는 사업을 하면은 S의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B와 I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또 막, 뭔가 노력을 하는데 뭔가 전에 했던 하면은 이 정도로 하면 됐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화면에 간추린 게 뭐냐면요. B와 I 투자가가 되기 위한 마음의 자세 해서 몇 가지를 간추려 봐서 첫 번째는요. 봉급 생활자나 자영업자가 돈 버는 방식과 집착해서 벗어나야 된다고 로버트 교사기가 이야기해요. 시간 이꼴 돈 이 개념을 갖다가 내가 빨리 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단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B와 I는. 1단 개념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한 달 일하면 반드시 월급이 나와야 되고, 또 뭐 주급 단위로 주급을 받아야 되고, 뭐 일당 일일 해서 돈 버는 분들은 하루 일하면 반드시 돈을 받아야 되고, 이런 개념을 계속 가지고 사업을 하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1단 개념을 갖다가 좀 버려라. 두 번째는요. 파이프라인 구축에 시간이 필요한 걸 반드시 이걸 꼭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될 때까지는 열심히 이제 일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위험이나 어떤 위기가 오죠. 그럴 때 다 힘들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기 물러서면 안 됩니다. 예. B와 I에 선 사람은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아메사 말고 나머지는요, 투자가 수반되잖아요. 그 돈을 그만큼 투자해 놓으면요. 아니, 예를 들어 지금 무슨 뭐 프랜차이즈 같은 거 하나 하는데도 몇 억씩 들잖아요. 그거 투자해 놓고 조금 뭐가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아이고, 이 그만둬야겠다 그냥 접어버립니까? 안 접습니다. 밤을 새워서 거기서 일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아메 사업은
투자가 안 되는 대신에 그런 정도의 마음만 가지면 이건 무조건 된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문제를 풀지?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면 좋겠고요. 이것 좀 마지막에 경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안 될 때, 내가 옛날에 봉급생활자 하든지 자영업자, 일로 돌아가라는 유혹을 경계하라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딱 해요. 이런 분들 들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아메사, 이러면 내가 지금 현재 하는 거에서 내가 현재 지금 봉급생활자고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가만히 그 공부를 해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아메사업을 선택했어. 그래서 아메사업을 선택해가지고 잘 안 되니까 다시 봉급생활자로 들어간다든가 자영업자로 귀화하는 이런 분들 주변에 들어 계시죠. 이거를 경계하라 그래요. 1인 기업가라는 책에도 보면요. 그분도 이런 사례 있을 때 안 돌아갔다 그러고, 로버트 기요사키도 책에 읽어보면요. 초창기에 자기가 이렇게 이제 무슨 사업을 한다고 시작했을 때 수입이 잘 안 되니까 아파트에 막 전기가 끊기고 난방이 안 들어오고 안에는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만삭이 돼 있고 이럴 때 막 굉장히 유혹이 오더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직장에 들어가 버리면 한 달에 얼마씩이라 받으면 많지는 않지만 그거 가지고라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결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로버트 기요사키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가 뭐 그 사람은 그렇게 잘 됐으니까라고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고 나한테 비추어서 토란지석으로 꼭 삼았으면 좋겠다는 거. 저는 잘 안 될 때 이거를 좀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로 가는 과정에서는요, 우리가 실수를 하게 돼 있고 항상 그 어떤 다른 어려움에 봉착되는데 이걸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이 사업에서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스템 속에서 그걸 갖다 함께 극복하면요, 어느 보다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미 사업에서 돈 되는 과정들을 조금 간추려 보면요. 우리가 이제 아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기간이 있죠. 이거는 뭐 고객의 A스텝 사업 활동 원칙들을 배워서 시스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동해야 되죠. 그거는 우리가 5.15 실천을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가 좀 만들어지면요. BF,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드 구조를 갖추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시스템 구축 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구축된 레그를 독립시켜서 재정적 자유의 어떤 구간으로 진입되는 겁니다. 그런 후에는 이제 3리치가 완성되고 자유로운 삶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로운 삶을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몇 월이죠? 예, 23년 4월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과정에 지금에서 있는가? 그걸 보고 그 단계를 갖다 빨리 벗어나서 다음 단계를 가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재정적 자립을 위해선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중에 내가 부족한 게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되짚어 봐야 될 4월인 것 같습니다. 사업 일정이 이제 지금부터 4월부터 8월까지 해서는요. 삿포로 여행과 시드니 여행이 이제 결정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2차 회계년도 PF24가 시작됩니다. 9월부터 그죠? 이렇게 해서 1년이 또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지중해 크루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게 결판이 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중해 크루즈까지는 지금 딱 17개월 남았습니다. 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4월부터 스타트를 해서 계획을 잘 마련해서 지중해 크루즈 여전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치 있는 존재로 재창조를 우리가 하면서 스스로 삶을 만들어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따라서 내 삶의 이제 목표와 방향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제 첫 번째, 작더라도 안정적인 삶을 통해서 소소한 행복에 둘 것인지. 예, 그게 바로 뭡니까? E와 S의 분명인 거죠. 이거에 내 인생의 목표를 둘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디지만은 축적되는 어떤 비즈니스를 통해서 재정적인 자유를 얻을 것인지, 예, 이건 여러분이 내가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이 선택이 궁극적으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출발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고, 이 결정에 따라서 다른 노후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재정적 자유를 결정짓는 세 가지 요소 말씀드렸죠. 내 생각을 일단 정해야 되고 꿈 정하라는 거죠, 결국. 그다음에 하는 일을 어떤 걸 통해서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이런 걸 갖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E와 S의 이제 분면에 머물면서 재정적인 자유를 얻기는 어렵다는 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가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좀 안 되더라도 좀 더 계속 매진하고 되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럼 뭐 우리 스폰서님들이 이미 성공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복제해서 모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